얼마 전 우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버의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의 실적 발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회복 후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가? 최근 급격한 인플레로 인한 인건비와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우버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가였고, 두 번째는 회사의 사업 구조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 이 매출이 늘어봤자 드라이버에게 다 떼주고 우버는 계속 적자에 시달리는데 이게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인가? 라는 시장의 우려였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우버의 주가에 항상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숫자로서 시장의 우려를 털어냈고 우버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 주가도 19% 급등했죠. 특히 저에게 2분기 실적 보고서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 후 우버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약은 2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10% 증가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와 경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월간 활성 플랫폼 소비자가 1억 2200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촉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버 플랫폼을 더 자주 사용하여 여행 횟수가 24% 증가한 18억 7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81억 달러로 성장했고, 영국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 변경과 우버 플레이트의 트랜스플레이스 인수로 인해 매출 성장이 총 예약 성장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조정 에비타는 3억 6,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억 7,3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매 분기 성장률 지표가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총 예약 증가와 매출액 증가를 가져왔고, 시장의 수요 증가와 동시에 이제는 실질적인 수익성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조정 에비타 상으로 수익이 났다면 이번 분기에는 영업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며 현금이 쌓이기 시작했죠. 이게 2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입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4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억 8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1,500만 달러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아졌죠. 사실 우버와 같이 지분 투자로 순이익이 바뀌는 기업은 EPS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는지 알아보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순현금 흐름에서 자본 지출을 뺀 것으로 정의되는 잉여 현금 흐름은 3억 8,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억 8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제 우버도 처음으로 남는 현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모빌리티 사업에서 134억 달러의 총 예약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정 통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모빌리티 그로스 부킹은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고 모든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36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120%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42% 성장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는 주로 대부분의 운전자 지부 및 인센티브 수익 비용으로 분류하는 영국 비즈니스 모델 변경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정 에비타는 7억 7,1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조정 에비타는 전년 대비 5억 9,200만 달러, 그리고 전분기 대비 1억 5,3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조정 에비타 마진은 21년 2분기 2.2%와 비교해서 총 예약의 5.8% 수준이었습니다. 조정 에비타 마진 개선은 주로 판매량 증가로 인한 비용 레버리지 개선과 드라이버 인센티브 감소에 주도되었습니다. 딜리버리 부문은 139억 달러의 총 예약이었습니다. 이는 고정통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7억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전년 대비 37% 성장했고 전분기 대비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정 에비타는 9,900만 달러로 판매량 증가, 광고 수익 증가,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2억 6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총 예약의 비율로 조정된 에비타 마진은 21년 2분기에 마이너스 1.2%와 비교해서 0.7%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배달 사업도 수익성 모양을 나타나게 된 거죠. 다음은 화물 운송 부분입니다. 매출은 18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426% 성장했고 전분기 대비 안정적이었습니다. 화물 수익에는 21년 11월 마감된 트랜스플레이스 인수에 기여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정 에비타는 5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4,600만 달러, 전분기 대비 3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총 예약 대비 화물 조정 에비타 마진은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효율성 증가와 운송 관리 사업의 강력한 판매 모멘텀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개선된 0.3%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 부문별로 봤을 때도 수익성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22년 3분기 다음과 같이 전망을 했습니다. 총 예약은 290억에서 3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을 했고요. 조정 에비타를 4억 4천만 달러에서 4억 7천만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우버는 3분기에 총 예약이 26%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CEO 다라 코스로샤이는 우버가 사람과 사물의 주문형 운송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매 지출에서 서비스 지출로의 전환으로부터 계속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 매출의 증가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이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비용을 통제하고 플랫폼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럼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비용 통제는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의 판가비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그리고 지원비 항목에서 보면 2022년 2분기 6억 1,700만 달러였습니다. YOY 기준으로 총 예약의 비율로서 운영 및 지원비는 더 높은 인원수 비용과 더 높은 운전자 비용으로 인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증가 대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은 12억 달러였습니다. YOY 기준으로 총 예약 증가율이 매출 및 마케팅 비용 증가율을 앞질렀고 비용 레버리지가 개선되어 총 예약 금액에서 매출 및 마케팅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는데
마케팅비는 오히려 감소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연구 및 개발비는 7억 400만 달러였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플랫폼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연구 및 개발비는 꾸준하게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적당하게 비용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8억 5,100만 달러였습니다. 조직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 비용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우버의 비즈니스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우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사람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 회사는 없었습니다. 우버로 인해 도시가 생겼고 도시의 교통이 바뀌었죠. 우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만 정작 회사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우버의 사업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의심과 우버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멀어져 갔죠. 코로나 팬데믹이 우버에겐 악재 중의 악재였습니다. 락다운으로 여행 수요는 사라졌고 사람의 이동 자체를 막았으니 이동으로 돈을 버는 우버의 피해는 상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켰고 화물 사업도 찬찬히 준비했습니다. 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사업부는 축소하거나 매각했습니다. 비용을 통제했고 플랫폼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바닥을 기었지만 회사는 이동에 대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1분기 조정 에비타로 이익이 난다는 걸 보여준 뒤 2분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 조정 에비타뿐만 아니라 영업 현금 흐름상에도 현금이 생기기 시작했고 잉여 현금 흐름에도 현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행 수요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고유가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성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완전히 되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비재 회사들이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지금 시점에 이 빅테크 회사들도 실적 변동성을 겪는 이 시기에 발표한 실적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버가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우버를 통해 이동에 대한 뭔가를 주문해야 하고 플랫폼에 더 많은 운전자들이 더 적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어야 하죠. 우버는 그 사이에 연결을 해주고 수수료를 버는 겁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버를 이용하는지, 운전자들이 우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분기 미국에서 신규 운전자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76% 급증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운전기사가 2분기에 108억 달러를 벌어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우버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처럼 시장 장악력을 통해 높은 매출 성장률은 가져갈 수 있죠. 항상 시장은 소비자가 편한 방향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방향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었죠. 우버도 그렇게 될까요? 분명한 건 우버의 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3분기 실적이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